선생님들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26쪽 봐요. 좀 먼저 읽고 좀 부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가로 1번 재료에 매수 청구, 사유 매수 청구권자, 매수 청구 상대방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로부터입니다. 기산점 조심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밑줄 가로 열고 닫고 고시일부터 밑줄. 여기부터요. 선생님들 여기부터요.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나서부터 10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고시 되고 나서 10년 하면 틀려요. 저 그림 잘 봐야 돼요. 10년 동글배기 치고 10년 중요하다. 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가로 열고, 실시계획에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 청구 못해요. 행정청 내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 청구 못합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매수 청구 못해요. 내용 됐나요? 네. 가로 닫고 네 번째 줄 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그렇습니다. 밑줄 긋고 별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땡. 대만 그래요. 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이 정착물을 포함한다에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이걸 현 실무에서는 지작물이라 그럽니다. 토지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이 건축물, 정착물까지 전부 다 이 지작물이라 그래요. 이런 걸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는 꼭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축물 포함합니다. 예, 정착물 포함해요. 돼지 우리까지, 창고까지 전부 다 매수 청구해요. 의 소유자는 네모 한번 딱 엮고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죠.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만 매수 청구해요. 건축물까지 해요. 건축물까지 전부 다 매수 청구합니다. 꼭 시험 문제는 건축물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밑에 나오는 암이 처리된 부분입니다. 1, 2번이죠. 그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로 열고 특별시장, 시장군수, 도시군수 포함하죠. 제외한다 해버리면 안 돼요. 포함해서 이하 이자를 뭐라 그러냐, 매수무자 네모. 매수무자 네모. 아무데나 밑줄 긋지 마세요. 제가 하자는 데만 해요. 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밑줄. 매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1, 2번 묶어놓고 매수 의무자라고 써놓습니다. 1, 2번 묶어놓고 매수무자입니다. 1번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입니다. 자, 시행자 네모.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잘 보세요. 설치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 관리하여야 할 밑줄 동그라미 2번. 의무가 있는 자 이러면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 내용이에요. 해석 이해 가요?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 뜻입니다.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밑줄 그어야 돼요. 설치 의무자죠.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설치 의무자가 가져왔기 때문이죠. 됐어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기에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갑을병 중에서
간만 그렇죠. 지목이 대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죠? 여자가 이제 매수를 청구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광주도시공사로 정해져 있다 하면은 광주도시공사한테 할 수 있어요. 한국토익대공사가 시행자다면 한국토익대공사한테 할 수 있는 거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 각종 이제 설비 등을 설치한다 할 때는 뭐 사업시행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설치 의무자다. 전기통신시설 설치하면서 이렇게 설치 의무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설치 의무자나 이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이렇게 의무자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때는 설치 의무자 쪽에 해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설치 의무자가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밑에 매수 절차 등 동그라미 1번 매수 절차 나와요. 별표 딱 치고 별표 치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산점 조심해야 돼요. 밑줄 긋고 6개월입니다. 6개월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밑줄 토지 소유자와 갑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광주광역시장에게 그런데 가로 열고 매수 의무자가 광주광역시장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매수 의무자니까 알고 있으니까 여자에게 알려야 하며 밑줄 그어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자. 갑하고 광주광역시장에게 알리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자, 이 부분입니다.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이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로 바꾸면 안 됩니다. 기산점 조심하세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죠. 이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 동그라미 쳐요. 중요합니다.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이 그림이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그림 설명할 거예요. 요 그림. 오쪽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릴 겁니다. 자, 봐요. 갑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여자가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를 하죠.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지면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네 땅 매수하겠다. 매수 안 하겠다. 청구권이니까 어디까지나 매수 청구는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알리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봐요. 매수 청구하면 이렇게 매수 청구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네 땅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를. 자, 그러면 매수하겠다 그랬어. 매수하겠다 그러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입니다. 기산점 조심하세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매수 청구를 한 날로부터로 바꿔 이렇게. 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면 틀리는 거야. 기산점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매수 청구를 갖다가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2년이에요. 몇 년? 2년. 여기에 나오는 년 또 중요한 년이에요. 2년은 아주 중요하다. 2년 이내에 매수를 끝마쳐줘야 돼요. 매수 완료하자. 이 내용이죠. 매수를 끝마치자. 이거 중요하다. 이 그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냥 그린 게 아니다. 자, 우선 그 밑에 가겠습니다. 준용법률 나오죠. 매수 청구된 매수의 토지가격 밑줄. 자, 126쪽입니다. 매수 청구된 이 토지의 매수가격 밑줄 그었어요.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 국토개입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의 제명이 생겨났어요. 토지보상법으로. 이걸 공취법 한다는 거나 공토법 한다는 거나 토지 취득법 한다는 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토지보상법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법정 용어입니다. 자, 토지에 동그라미 치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동그라미, 법률에서 법에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예,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이렇게 떴어요.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랬어요. OX. X.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매수대금 갑니다. 원칙 동그라미 치죠.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동그라미 칩니다.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2번 예위 갑니다. 예위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밑줄 긋고 별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자, 채권입니다. 채권 이하 도시훈계시설 채권이라고 한다. 도시훈계시설 채권 네모였고요. 도시훈계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밑줄. 그러면 매수무자가 광주 도시공사였어요. 그러면 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용 이해가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이어야 됩니다. 이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도시훈계시설 채권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훈계시설 채권을 발행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도시훈계시설 채권은 지방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례라는 말 그리고 지방재정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 갑니다. 어느 때 발행하느냐? 제일 위에 1번 원할 때 발행합니다. 원이라고 써요. 원 이렇게 써놔요. 설명할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긋고 자 2번은 의라고 써요. 의무적 발행입니다. 의라고 써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밑줄 그어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밑줄 동그라미 1번 비업무용 토지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3천만 원 동그라미 쳐요. 이걸 2천만 원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는 한 1750 정도로 바꾸지 않으려나 괜히 한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죠. 밑줄 긋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이 됩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우선 상환기간 이유를 보겠습니다. 네모 딱 넣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도시훈계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밑줄 긋고 발표. 도시훈계시설 채권 기간은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론 조례로 정해요. 광주광역시에서는 8년으로 하겠다, 9년으로 하겠다, 나주시에서는 10년으로 하겠다, 5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채권 매입하지. 농협 같은 경우도 단위농협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중앙회 농협에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환기한과 이율은 밑줄 그어요. 구체적인 상환기한과 이율은 자 상자 동그라미 이율에서 이자 동그라미 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동그라미 조상위에 걸립니다. 조상위에 걸립니다. 자 적용 법률 보겠습니다. 도시훈계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밑줄 그어요. 발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밑줄 긋습니다. 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걸립니다.
자, 이제 여기 봐요. 다시 설명해. 다시. 다시 봐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채권. 이 채권은 무조건 해마다 시험 문제.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또 나왔죠? 28회 도시개발 채권. 이 4개 채권이 나오는데 대단히 과학적으로 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아무렇게나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채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맞춘다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이대로 했어요. 근데 톡 틀려가지고 와. 나옵니다. 나온다는 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저히 내가 못 이루겠다 하면 컨닝페이퍼 작성해야 돼. 지금부터 정리해야 돼요. 나온다는 건. 지금 나온다는 거 한 서너 개 얘기한 것 같네요. 매수 청구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매수 청구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매수 청구가 나왔다면 이게 나와요. 해마다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28회. 그럼 올해 또 나옵니다. 그럼 모르면 또 이거 빨리 유학정리 하든지 뭐 컨닝페이퍼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무시하면 안 되지. 어떻게 분위기가 너나 해라 너나 해. 아이 참말로 한참 하다 보면 또 그런 분위기를 느껴. 자 이봐요. 채권이라는 건 주식과는 좀 다르죠. 주식은 회사의 지분 증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채권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회사가, 회사채도 있죠. 돈이 없으니까 우선 채권을 발행해서 당신네 돈 좀 땡겨 쓰고 내가 이자 좀 주겠다. 이렇게 되는 채무 지급 증서예요. 이게 채권은. 따라서 이 채권은 하시라도 금융기관에 가서 돈이 있으면 채권을 갖다가 매입할 수 있다 없다? 공부해야지. 그럴 시간 어디 있느냐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해요? 네, 해. 하시라도 돈 있으면 사고 팔고 한다고. 은행권에 가가지고 나 채권 좀 국채 좀 매입하러 왔습니다. 어디 광주광역시에 발행한 지방채 좀 발행한 것 좀 제가 좀 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소개시켜줘요.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도 돈 없잖아요. 채권 발행했다고. 그게 수익률이 높아. 그게 일감 몰아주기가 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특혜를 갖다가 부여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때 MB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대상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얘기는 민감하니까 놔두고. 자, 봐요. 채권이에요. 하시라도 이거 매입할 수 있어요. 예, 매입합니다.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채권은 부동산 공법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제가 나비 모형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더듬이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해서 날개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몸뚱아리 해서 5개의 채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인 국민주택 채권이 없어지면서 그해 없어지면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없어졌어요. 이제 채권은 4개 채권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또 이렇게 강조한다고. 작년에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이 나비 모양인데 더듬이가 왼쪽으로 굽었죠. 이 왼쪽은 원할 때 이 날개짓합니다. 이 날개, 2날개는, 왼쪽 날개는. 오른쪽 날개는 의무적으로 날개짓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2 채권은 원하는 자가 있을 때만 발행합니다. 이 채권은 해당하는 자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매입해야 돼요. 됐어요? 뭔 말인지? 요건 원하는 자가 있을 때만 발행하는,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요건 이에 해당하는 자는 무조건 매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 매입입니다. 됐어요? 우리 자동차 소나타 한 대를 살려고 그래요. 소나타 한 대 150만원 정도 채권 매입해야 될 거예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우리 현대자동차 타시는 분 없어요?
그 채권은 도시철도 채권이라 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채권이야? 안 해도 되는 채권이야? 해야 되는 채권이야. 돈이 없으니까 깡 해서 손해보고 파니까 그렇지. 하시라도 이게 매입이 가능하다니까, 양도가 가능하다니까. 채권은 원래 이 말 이해해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3억짜리.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채권 매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채권이야. 구미택 채권. 이쪽에 걸리는 채권입니다. 이쪽 채권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 근데 이 채권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이 채권은 어떻게든지 매입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먹고 팔아야죠. 어떻게. 그런데 이 채권은 양면성을 지녀요. 원할 때도 발행할 수 있고 의무적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 오늘 공부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수대금 마련해서.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수대금은 원칙은 뭐다?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하죠. 현금 지급이죠. 나이스 현금 지급기. 이걸로 세 가지 거쳐.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10,000원 한 장 담배 살라고 뽑았더니 1,400원 먹네. 이런 거 참말로. 에이 돈통. 자,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이 채권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인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반드시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그렇다?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그렇죠? 자치단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매수무자가. 따라서 이건 지방채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발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양면성을 지녀요. 그래서 첫째, 원할 때 발행하죠.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 원하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두 번째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3,000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3,00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 들어가요. 3,000만 원 초과 금액인데, 모든 토지에 대한 이 3,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하느냐? 또 이건 아니에요. 두 가지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죠. 이 토지가 3,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 금액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5,000만 원이다 하면 2,000만 원에 한해서만 채권 발행하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렇게 양면성을 지닌다. 원할 때 발행, 의무적 발행입니다. 자, 채권이라는 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하나의 채권이 끝나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오늘 끝납니다. 이 하나의 채권이 끝나. 이제 나머지 3개만 남았어요. 자, 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이 채권이라는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채무지급증서라고 그랬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네 돈 좀, 우리 광주 시민들 돈 좀 땡겨 쓰자는 거야.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합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언제 줄 거냐? 내 돈 구워가면. 상환기간입니다. 이자 얼마 줄 거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새마을금고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줄 거냐? 그 정도는 쳐줄 거냐? 그러면 내가 안전하니까 채권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채무지급증서이기 때문에 채권은 말이죠. 상환기간하고 상환기간과 이유를 잡아버리면 절반이 끝납니다. 채권의 정의니까 이게. 따라서 시험 문제는 꼭 상환기간과 이유를 가지고 내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상환기간과 이율은, 상환기간이죠. 상환기간과 이율 있잖아요. 법령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는데 한 100년 후에 상환해라고. 내 돈 구워가지고 100년 후에 주겠다고? 100배로 준대. 100배로 100년 후에 줄게. 안 되지. 그래서 법에 정하고 있어요.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발행 방법에 대해서, 발행 절차 있죠? 발행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건 지방재정법으로 정해요. 어디까지나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가냐면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조상이에 걸려요.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고 발행 절차, 발행 방법, 발행 절차입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으로 정합니다. 지발조상이로 잡아가야 돼요. 지발조상이. 근데 여기까지 이 내용을 말이죠. 크로스 시켜버리면 다 틀려요. 발행 절차, 발행 방법 조례로 정하고 상환기간 이율은 지방재정법으로 정한다. 이거 크로스 시킨다고. 그러면 다 틀려 또. 근데 이것까지 맞출 정도가 되어버리면 수석이야, 수석. 수석이 되려면 실력으로 안 돼요. 조상님네가 도와야 돼. 조상이 지발 조상이 도와줘야 돼요. 재미없어요? 상당히 재미없어요. 따라하세요. 지발조상이 상환기간과 이율은 10년 이내 상환기간과 이율은 뭘로 정하고 조례로 정하고 발행 절차는 뭘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으로 정한다.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요. 지발조상이야. 집에 갈 때는 조발조상이로 바뀐다. 맨날 조례만 나와. 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의 채권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원할 때 발행하는 이 채권은 매입한자한테 상환을 해야 돼요. 따라서 반드시 채권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들어가요. 상환이. 따라서 매입한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반드시 기명식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채권이나 채권 원부에 주소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법조문이 항상 걸려. 그 조문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야.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주소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면 틀려. 여기에서 나오면 틀린다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기명식이고 이 날개는 내 과학적이라고 그랬죠. 원할 때만 날개짓해요. 이 날개는 의무적 날개짓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날개짓하는 이 날개가 제일 먼저 떨어져 버려요. 따라서 이 날개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채권은 유일하게 소멸시효를 규율해 놓고 있는 채권이 이 채권이에요. 원금은 5년, 그 다음에 이자는 2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도시개발 채권이. 나중에 하게요. 나중에 다 완성합니다. 따라서 이 날개는 원할 때만 날개짓 하다 보니까 이 날개가 이 날개에 비해서 조금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에 걸립니다. 뽀송뽀송. 보증받고 승인받자에 걸립니다. 민간만 보증을 받아요. 민간 시행자만.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가 모두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은 보증을 받아야지. 지멋대로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해가지고 현금 땡겨 쓰고 해외로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자에 걸립니다. 보증받고 승인받자는 말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증받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또 틀려버려요. 서서히 완성을 할 겁니다. 오늘 다 완성해버리면 다음 주 안 나오니까.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도시공개시설 채권 이 하나의 채권입니다. 완성할 거예요. 끝났어요. 채권 하나.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쪽 양가로 4번 갑니다. 건축 제한의 완화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요것도 중요하다. 요것도 중요하다. 단독 문제로 출제됩니다. 별표 딱 치고. 뭔 놈의 너는 하는 쪽쪽 별표냐. 아,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해. 난 중요한 것만. 중요하지 않는 거 안 할 거야.
별표 친 게 자꾸 많아지고 미치겠다. 한참 하다 보면 별표 안 치는 부분만 합시다. 그런다고 별표 안 치는 부분만. 참말로. 광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한 6년 전인가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많아요. 뭐가 맞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더 많어. 셀 수가 없어. 자, 건축제는 하나 갑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밑줄. 자, 동그라미 2번.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 없이,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우선 1, 2, 3, 4 나오죠? 묶어요. 이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야, 허가 없이 하는 거야? 받아서 하는 거죠. 따라서 허가 대상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이거 위에는 허가가 나와 안 나와? 그렇지, 그렇지. 허가 안 나오지. 이것만 허가 나온다는 거야. 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다시 올라갔어요. 이 경우 두 번째 줄입니다. 끝에서 54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도시경제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시경제시설 부지에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네모 딱 엮고 몇 층이야요? 3층이야. 3층이야. 3층 동그라미 가로 열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라고 써놓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라고 써놓습니다. 해놨어요? 자,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밑줄 3층 동그라미 칩니다.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뭐가 떠올라요? 제1종 근생 뭐가 떠올라요? 제1종 근생 뭐가 떠올라요?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곤하면 어디에서 탁구 치자? 공원 휴식지에서 탁구 치자. 이거 떠올라야 돼. 제가 무한하네. 어떻게 이거 참 얘기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좀 뻘쭘해지고. 나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지.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도 1시간 해주세요. 5시간 하라고는 할 거니까. 징그러. 진득하게 변함이 없는 분은 최고로 칩니다. 제가. 에? 진득하게 뭐 한두 번 뭐 조금 서운하게 했다 그래서 토라지거나 이건 영 같이 어떻게 마음 터놓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이죠. 진득한 분이 최고야. 나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상대방 가치를. 진득하니 3월부터 10월까지 22.5 나와. 평균 점수가 변함이 없어. 30점을 못 넘어. 그거 말고 징그러. 자, 3번 가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밑줄 그어요. 자, 다중생활시설 다자 동그라미 단란점 탄의 동그라미 안마시설소 안마의 동그라미 노래연습장 노예 동그라미 칩니다. 노다단 안마 제외 이렇게 갈 겁니다. 노래연습장부터 갈 거예요. 노다단 안마 제외. 따라서요. 노다단 안마 제외. 노다단 안마 제외. 2종 근생 중 노다단 안마 제외. 자, 3층이야. 3층 동그라미 쳐요. 자, 공작물 밑줄 긋습니다. 공작물은 규모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층 높이가 됐든지 100층 높이가 됐든지 일단 공작물이다 하면은 규모의 제한은 없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이걸 정리할 겁니다. 자, 다시 이걸 정리할 거예요.
이걸 정리합니다. 매수 여부가 결정해서 알린 걸 보니까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청구를 반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닉당 매수하겠어 해가지고 이 매수형 토지를 말이죠.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끝마쳐주면 깔끔해요. 더 이상 뭐 논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수 청구 자체가 청구권이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네 땅 매수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돈 없어 우리. 또는 매수 못해. 그러니까 하이가 매수할게. 매수 오케이. 매수 오케이. 매수할게 그랬으면 2년 이내에 매수해야지. 그래놓고 2년이 경과해버리는 거야. 2년이 경과됩니다. 경과할 때까지 매수를 안 넣는 거야 이게. 지금 내용 이해가요? 집에 가서는 매수야로 읽습니다. 매수 오케이야 오케이. 매수하겠다 이 뜻이야.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수야야? 전화를 해 빨리 옆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이게 뭐냐. 매수 X는 매수 못하겠다는 말 알겠는데 매수 야가 뭐냐. 매수 야가. 보더니 잠깐만이 나도 매수야네. 민법 시간에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상권 다 이렇게 썼어요. 지상권에 대해서. 예. 건축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지상권입니다 하고 설명 딱 들어가. 설명은 안 듣고 저걸 또 적어야 돼. 그림에다 그려.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는 다시 저상권 이렇게 딱 적어놔. 학원에 왔어. 일주일 후에. 옆에 분은 좀 공부가 되신 분이야? 이게 뭐야. 저상권이 저당권이지. 지상권이 저당권으로 바뀌는 게 일주일 만에 바뀌어. 이렇게 해서 이러신 분을 합격시키는 우리 강사들의 입장도 노고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노고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이 부동산 공법은 말이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맨날 개정됩니다. 우리 정비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 부분을 좀 정비법 파트도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생소하니까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조금 기간을 이순환해서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공법 강의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기 뭐 쉬는 날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쉬는 날은 어디 뭐 친구들도 만나고 어디 뭐 친척집도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못해. 이 과목은 절대 안 됩니다. 공법은. 학개론이나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강의했던 것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공법은 절대 안 돼요. 작년 거로도 안 됩니다. 지금 나가는 이 프린트물 있죠? 작년 거 하나도 제가 한 거 없어. 새로 다 쳐야 됩니다. 엮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계속 컴퓨터 앞에 있어요. 그리고 평일은 좀 쉬어야 되니까 강의 끝나면 좀 쉬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다 하면 제가 잠을 자든지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어디 다른 데 절대 못 가요. 누가 등산이라도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과목이면 할 수 있겠어. 공법 안 돼요. 절대 공법 수행은. 이렇게 되면 개정법률을 착착 올려주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요. 이거 개정됐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공법 강사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눈하고 마주치고 있어야 돼요. 개정되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부동산 공법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또 빛이 나는 거고. 너무 솔직했어요. 제가. 잡아요. 뭐 하다가 그래서.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청구권이니까. 또는 매수 오케이 해놓고 2년이 경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면 매수 못하겠다 하면 드디어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갈 거야. 쌈박질 난다. 3 2번 겹쳤으면 쌈박질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3 2번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쌈박질 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매수 못하겠다 또는 매수할게 해놓고 2년이 경과했다 이렇게 되면 쌈박질 난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3층 이하인 단독주택. 그 다음에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자,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요걸 갖다가 건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딱 보면 왜 꼭 3층 이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야. 보상이. 그러나 이게 규모가 커버리면 이 보상할 수가 없어요. 한 10층짜리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층 규모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층이 아닌 단독과 3층이 아닌 1종근생, 2종근생을 갖다가 이걸 건축할 수 있는데 허가받아서 하는 겁니다. 뭐는 제휴되냐면 2종근생 중에서요. 1종근생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것 중에서 노다단 안마는 제휴됩니다. 노다단 안마는 제외돼요. 안마는 요거는 이제 못 들어온다고.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하죠. 단란주점 안마시설소야. 이건 이제 허가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공작물은 규모의 제한을 안 받아요. 이 공작물은 허가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쌈박질 이렇게 가야 돼요. 쌈박질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2종근생, 공작물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쌈박질의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 저게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2종근생이 여기에 붙어버린다고.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쌈박질하자 하면 큰일나. 이게 더 자연스럽나? 노래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쌈박질하면 되나? 노래 안 하면 쳐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야지. 괜히 또 왔다 갔다 했네. 더 운동되나? 매수 못하겠다 하면 쳐들어가고 궁자가 작작하면 안 돼.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매수 못하겠다 했을 때 쌈박질이야. 따르세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매수 못하겠다. 쌈박질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2종근생, 노다단 안마 제외. 공작물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구분이 가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밑에 3번.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시로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여기 잘 봐야 돼. 다시 요거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이거 책을 읽자고요. 왜 그러냐면 기산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10년이라는 말이 도시공개시설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고 시도나 10년입니다. 이게 기산점 조심해요. 여기에서부터 또 20년입니다. 20년이에요. 도시공개시설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이게 결정고 시도나 20년이라니까.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고 시도가 나서 20년 또는 실시계획 인가고 시도가 나서 20년 이 말 나오면 틀려요. 저 그림 잘 봐야 돼. 20년 동안 이걸 갖다가 두 손 놓고 있다. 행정청 내부에서도 이게 진행되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해서 실효돼요. 에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부산 같은 경우는 27년, 28년 동안 이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실효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2단계 집행계획에 잡혀있다니까. 앞에서부터 까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년에 5m밖에 터널을 못 뚫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 경우는 20년이라는 말은 내부적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을 때 20년이란 말이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실효사유. 도시공개시설 결정에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입니다. 고시 동그라미 쳐요. 고시일 동그라미 쳐요.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저 고시입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이에요? 20년 동글배기.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입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죠. 이줄거요.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고시일로부터 고쳐버리면 틀려요. 자,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밑줄거요.
다음 날에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날에 동그라미 쳐요. 다음 날에 실효되는 거예요. 20년이 되는 날에 실효되는 거야.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효됐다고 표의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시켜야지. 표의성의 원칙, 우리 모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은 오픈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의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켜야 돼. 이게 실효됐다 하고 오픈을 시켜줘야죠. 이걸 실효고시라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설치 안 하니까 당신네들 이 건축물 지금까지 증축도 제한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허가받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실효고시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이 실효고시는 이고시하고는 달라요. 이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일 고시를 안 해버리면 결정되고 고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효력 발생을 못해. 무효 이렇게 돼요. 그러나 실효고시 같은 이 고시는 실효고시를 안 했다 그래. 이거 실효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오픈을 안 시켰다고 해서 다시 효력이 없는 건 아니야. 다만 확인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지. 아시겠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실효고시. 자, 국토교통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이르면 국토교통청은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 공보의 실효일자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 내용을 게재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갑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가겠습니다. 4번. 4번이죠. 3번 풀어주세요. 4번.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군계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의 고시일로부터입니다. 기산점 조심하세요. 맞아요. 10년 동글베기 칩니다. 이내 그 도시군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2번. 도시군계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종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대동그라미 쳐요. 이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가 인정이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3번.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4번. 도시군계시설 부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땅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땡. 건축물, 정착물, 모든 지작물 포함됩니다. 자, 4번 틀렸어요. 자, 5번.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5번 갑니다. 매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 그리고 도시군수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맞죠? 2번. 위에서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입니다. 밑줄 그어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를 갖다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나요. 2년 동글베기 칩니다.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는 국가는 도시군계시설 직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틀렸죠? 지방채입니다. 국채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갑니다. 도시군계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밑줄 그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밑줄 그어놓고 조상이에 걸립니다. 조례로 정한다로 나와야지 지방재정법으로 정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5번 갑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죠. 밑줄 긋고 발에 동그라미 칩니다. 지발에 걸립니다. 지발조상이 좀 지발조상이 도와줘야 할 건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릅니다. 지방재정법 지에 동그라미 쳐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2층 단독주택입니다. 3층이 하니까 맞죠? 2층엔 지구대 팥줄소 들어올 수 있나요? 일종근생이라고 써야죠? 들어올 수 있습니다.
3번 3층인 음식점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죠. 2종이니까 음식점 2종이죠. 4번 2층인 노래연습장 안 되죠. 예, 노다단 안 맞춰야 됩니다. 5번 5층 높이의 공작물 규모 상관없습니다. 공작물은 예, 들어옵니다. 자, 책을 보세요. 131쪽 이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131쪽 자, 131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갑의 소유의 토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지목이 됩니다. 대동그라미 쳐요.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밑줄 거예요. 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시행자가 정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매수 청구에 들어가야 돼요. 정해져 있으면. 도시공개시설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공개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도시공개시설사업의 설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보고 조례는 무시하겠다. 1번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서구청장이다. 말이 돼요? 서구청장 뭐가 말이 돼? 아예 안 나와. 매수 의무자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시행자가 정해졌으니까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구청장은 안 나온다니까 국토기법률에서. 자, 2번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뜨거든요. 포함한다. 다 포함합니다. 싸그리다.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관이죠. 예,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행할 수 없답니다.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치고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알려야죠. 맞죠? 예, 갑과 광주광역시장한테 알려야 됩니다. 자, 4번 정답. 5번 매수 청구에 대하여 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의 2층인 다세대주택 밑줄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죠. 공동주택이니까 건축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내용 됐어요? 자, 132쪽 지고 다니기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주세요.